눈만 아는 남자 박형직입니다. 권영주입니다. 자동차의 남. 오늘 우리 권영주 교수님과 눈과 자동차의 콜라보 지금 시즌2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는 것은 눈밖에 없다. 내 눈밖에 나면 눈물이 난다. 강남 서울발견 안과 의사 박형직입니다. 오늘은 이름하여 세계 최초 희귀 콜라보 사람의 눈, 자동차의 눈 어디까지 알고 있니? 3탄 눈 질환과 야간 운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차카차카 MC 국민대 겸임교수 자동차 칼럼니스트인 권 칼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안약 얘기도 좀 했고, 올바른 사용법, 그다음에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호응이 대단했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안과 질환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백내장, 녹내장. 네, 내장류. 그 중에 화이트 내장, 그린 내장. 보통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러면 우리가 백내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백내장의 그 나눠볼까요? 백자가 화이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눈 속이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백내장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시력이 좀 흐려진 느낌이 들죠.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시야도 좀 누렇게 보이는 느낌, 또 무거운 느낌도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백내장의 그 타입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밤이 되면은 더 잘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주맹이라고 하는데, 주맹. 네. 백내장이 이렇게 센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밝은 곳에 가면 우리 동공이 예, 작아지면서 예, 예. 오히려 안 보이는 현상, 주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네. 밤에 동공이 이렇게 좀 커지면서 그 빛이 주변부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좀 시력이 밤에는 좀 편해지는, 시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들고 뭔가 좀 사물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백내장이 아닌 다른 뭐 황반이나 망막의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안과에 오셔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녹내장은 뭡니까? 녹내장은 우리 눈에 시신경 세포가 예, 눈 안에 이렇게 망막 주변부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시신경 세포가 좀 파괴가 되는데, 또 그것과 또 혈액순환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걸 녹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자동차에서도 그 야간 운전대 주의가 많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나와 있어요. 헤드램프에 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면 반대편에 차가 옵니다. 차가 온다는 걸 확인하면 램프가 자동으로 투사 거리, 그 다음에 이제 투사 각도 이런 걸 조절해가지고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미리 방지해줘요. 이런 기능이 있고, 참고로 제가 이제 라디오 진행할 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은 신호대기 할 때 전조등을 켜세요, 꺼세요? 저는 오토로 나눴기 때문에 네. 아마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오토로 놓고 신호에 대기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켜져 있죠. 네. 근데 이게 밝으면 상대방에서 저기서 신호 대고 하고 있는 차 좀 지장을 운전자는 줄 수가 있겠네요. 매우 밝아가지고 약간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참고로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세요. 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7조, 시행령 20조. 궁금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차에게 방해가 되면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끄는 게 좋아요.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공고사항? 네, 공고사항이에요. 근데 신호대기 때는 켜도 되고 꺼도 돼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배려 가급적 차원에서. 꺼주면 된다. 하지만 단속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꺼놓고 오히려 켜는 걸 깜빡해서 스텔스로 다니는 차가 많아질 수도 있고. 맞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이 아예 그냥 전조등과 뭐 미등까지도 네. 아무것도 안 킨 상태에 밤에 이렇게 가시는 걸 봤어요. 좀 불안하던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알려주는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가급적 알려주는 게 좋긴 해요. 신호대기에서 같이 멈췄을 때 창문을 열고 지금 꺼져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그렇죠. 본인은 의식하지 좋기는 못하고 하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원장님께 궁금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끄진 않았어요. 신호대기에서. 끄진 않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그 눈부심을 보면 백내장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뿌예 보이나요? 불빛을 봤을 때 백내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불빛이 좀 더 퍼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전조등을 켜고 신호 대기를 하면 맞은편에 있는 운전자가 백내장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혹시 더 위험하거나 뭐 그럴 수 있을까요? 백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간 운전 시에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빛번짐이라든지 눈부심의 증상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물이 조금 깨끗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 일단은 안과에 오셔서 가장 기본적으로 눈 검진을 받으셔서 혹시라도 백내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은 백내장은 자연 치유는 안 됩니다. 야간 운전을 좀 많이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백내장이 있다고 하면은 렌즈 선택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빛번짐이나 이런 그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좀 야기할 수 있는 렌즈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 사실은 이제 화물이거든요. 네. 평일에 이제 야간에 고속도로에 가보면 화물 운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통량이 적을 때 이동을 하는 게 정체가 적어서 훨씬 더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정체가 없으니까 기름을 덜 써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기름값 몇백만 원씩 써요. 1리터에 3km 가느냐, 1리터에 3.5km 가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한 달의 비용 차이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 시력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뭐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수술을 바로 권하지는 않고 좀 더 이렇게 지내시다가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좀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시야가 조금 좀 좁아진다든지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이 더 네.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수술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증상, 치유법 말씀해 주셨어요.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저 부정하고 싶어요. 노화잖아, 노화. 그렇죠.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백내장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니네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데 또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백내장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외상, 눈을 다쳤을 때 또 백내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서 이렇게 백내장이 올 수가 주로 있거든요. 뭐 당뇨 뭐 이쪽이 좀 많이 있겠네요.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백내장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약물에 의한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스테로이드. 약물인데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안약을 사용을 할 때는 정확한 성분을 알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본인이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환자나 소비자가 안약의 정확한 성분을 어떻게 알아요? 네, 성명서가 성분 함량표가 있죠. 그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성분, 플루메토론 성분 뭐 이렇게 해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정확히 잘 모르시면 병원이나 약국에 예. 가셔서 이렇게 문의를 하셔도 되죠. 강남 서울 박을안과 박형진 원장님께 문의하면 안 됩니까? 저한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이제 거리상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그냥 근처의 안과에 가셔서 이렇게 진료 보셔도 아닙니다. 여기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댓글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령자 얘기하니까 고령자 백내장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심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의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80세 이상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안구 질환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운전 자격 검정 시험을 보고는 있는데 엄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특히 영업용 운전하는 분들일수록 이제 안과 질환은 더욱 철저히 이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운전 자격 시험을 볼 때 이 안과 질환을 그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목에 넣어서.
그 운전면허 적성 검사에서 시력과 시야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령이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 좀 안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좀 받으셔서 시력과 뭐 눈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눈과 자동차의 세계 최초의 융합 콜라보. 원래 진지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오늘 상당히 진지해지고 있거든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저 박 원장과 콩칼럼의 희귀 콜라보 자동차와 눈 어디까지 알고 있니? 3탄 눈 질환과 야간 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희귀 콜라보 마지막 4탄 운전과 눈의 평화를 주제로 이른바 콜라보 종합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밖에 모르는 남자, 내 눈밖에 나면 눈물이 난다. 박형직 원장이었습니다. 눈만 아는 남자 박형직입니다.